아마바둑의 뜨거운 순간, 오늘 아마바둑 열전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회는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입니다. 네, 문체부 장관배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 신분일 때만 나갈 수 있는 대회인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회고요. 또 이름이 주는 문체부 장관배잖아요. 네. 그만큼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어하는 대회, 문체부 대회입니다. 네, 그럼 대회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간을 맡았고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네, 장소는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참가 부문은 학생 최강부, 대학생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 최강부 등 8개 부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총 호선의 덤 6집 반, 예선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 초읽기 20초 3회가 주어졌습니다. 1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초등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초등 최강부에서는 임경찬 선수와 신동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최강부 같은 경우는 연구생도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부지만 수준 높은 대국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등생들의 대회이지만 두 선수 모두 한국견 연구생 소속이고요. 또 초등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의 바둑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회가 펼쳐졌던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학생바둑대회. 정말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했는데요. 네,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축제라고 봐야죠. 네, 대회는 8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신상철 대한바둑협회장이고요. 김예슬 캐스터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제가 전날 사연을 봤거든요. 네. 중간에 김은지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네, 대한바둑협회 송재수 상임 부회장님께서 개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고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선수들의 표정에서 정말 진지함이 느껴지죠. 이렇게 학생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무대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문체부 장관이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더 우승하고 싶은 대회이고요. 네, 네, 어린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초등 최강부의 모습입니다. 대국하는 모습들이 정말 다 진지하고 대학생부의 대국 모습이고요. 네, 학생 최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죠. 학생 신분일 때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네,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이제 둘째 날이 되고 이제 남을 만한 선수들만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 잘 두는 선수들이 남았고요. 인원이 많이 축소됐죠. 네, 그래서 첫날보다는 조금 더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찍는 것마다 다 집중을 하고 있네요, 선수들이. 네, 자, 결승전 신동현 선수와 임경찬 선수의 대국 모습입니다. 치열한 본선을 뚫고 결승까지 올라왔는데요. 임경찬 선수의 모습입니다.
신동현 선수의 모습이죠. 두 선수 모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승전이 가장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어린이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기대되는 한판 승부입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의 초읽기 20초 3회입니다. 네, 신동현 선수와 임경찬 선수의 대국인데요. 뭐 초등 대회이긴 하지만 뭐 선수라는 이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기량을 지닌 그런 두 선수입니다. 초등학생인데 아마 5단이면 굉장히 잘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생 중에 아마 5단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선수는 연구생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두 선수 모두 초등학생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름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일단은 이제 바둑이 이 양화점 바둑인데요. 최근에는 양화점 바둑이 뭐 약간 최신 버전 같은 느낌이 돼요. 한 5년 전만 해도 양화점 바둑이 나오면 이거 굉장히 오래된 포석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양화점 포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3-3은 당연히 나오고요. 네, 당연히 나오고요. 걸쳤을 때 손 빼는 것도 요즘은 거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걸치니까 그냥 손을 빼버리잖아요. 손을 빼서 3-3을 들어갔고요.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수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형태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열의 9은 여기 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젖히고요. 흙이 여기서 손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자리를 두면요. 백이 여기를 붙입니다. 그럼 맞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전투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흙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백이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흙이 이곳에 두지 않고 그냥 전투를 피해서 이렇게 뻗어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간결하게 두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임경찬 선수가 뭐 화면으로 굉장히 앳돼 보이지만 역시 뭐 최신 연구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날일자로 두는 게 보통이죠. 네. 이제는 뭐 걸친 자리에 상대가 안 받았기 때문에 양걸쳐 가야죠. 네, 높게 갔습니다. 높게 가는 의미는 이렇게 붙인다면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형태가 흙으로서 만족스럽다. 그런 진행이고 사실 이 걸침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연구가 아니라 예전에도 이 걸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수를 두면 네.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수가 아니다. 이정석이 백이 두터운데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두터워서 흙이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또 많이 걸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게 흙이 실리가 괜찮다. 이렇게 평가가 바뀌었죠. 유행을 앞서가셨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쪽으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앞서 보여드린 진행이 흙이 할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흙도 백도 좀 반발했고요. 그러자 젖혀갔어요. 이제 뭐 정말 최신 버전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뻗고요. 아래쪽으로 단수 치면 흙의 외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흙이 이 진행을 선호합니다. 흙으로서. 반대로 백은 이제 흙이 뻗었을 때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이제 이런 전투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변화가 많은 모양인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근데 일단은 네, 뻗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최신 변화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죠. 역시 그쪽으로 단수치죠. 두 선수 다 결승까지 올라올 정도면 자신감은 충분히 차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이 많아요. 두 선수 모두 이런 무대에서 싸워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결승이라고 해서 특별히 떨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그 자리 밀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밀어간 수가 축이 유리하니까 들 수 있는 거예요. 백이 막을 때 젖힙니다. 그럼 이제 이 돌을 잡으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단수를 치고 단수 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축은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 축이죠. 네. 이 축은 흑이 유리하죠.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백은 이 진행을 못 둡니다. 자, 흑은 뭐 아래쪽 젖혀서 두겠죠. 백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백도 약점을 보강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신형 정석. 변화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정석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외워둬야겠네요. 네, 지금 이렇게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면 한 점 잡히잖아요. 이 장면에서 흑이 하나 더 이어서 둡니다.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끊는 수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어서 둘 거고요. 자, 여기서 백도 막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끊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길 붙입니다. 그럼 끊는 게 방비됐잖아요. 네. 흑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받으면 그때 막히니까요. 그래서 붙일 때 흑도 손을 빼서 이곳에 나가고, 자, 백돌이 이곳에 있죠. 그리고 이곳에 젖혀서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내야 될 것 같아요. 뭐 21세기 신형 정석 해가지고 요즘 거의 뭐 한 1주, 2주에 정석이 하나씩 생겨나요, 새로. 정석을 공부하고 싶어도 자꾸 바뀌니까 그렇죠. 어떤 정석을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자, 예상대로 진행이 됐고요. 흑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틀어 막는 수와 뻗는 수가 있는데, 틀어 막으면 사실 강수인데 임경찬 선수는 그냥 쉽게 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뭐 편하죠. 밀어서요. 자, 좌쪽에 정석이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서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두는 거죠. 저 한 칸 뛴 수로는 뻗는 수와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네. 이제 뻗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뻗어서 둔다면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이 자리 밀어야 돼요. 백도 막히는 게 아프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뻗어서 둘 수도 있네요. 지금은 이제 끼워 이으니까 네. 약간의 단점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또 의견이십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받아둘 겁니다. 흑도 약점을 보강하겠죠. 네. 이제는 백도 마음 같아선 다가오고 싶은데요. 입구자로 나가게 되면 104점도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가가진 못하고 중앙에서 행마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상대가 나와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오히려 흑이 잡히게 되죠. 네, 흑이 잡혔습니다. 네, 한 칸 띄었고, 끊을 수 없는 흑은 이제는 변 쪽으로 진출해야죠.
이제 백이 중앙 쪽에 행마를 하면 좌에 좀 수수는 길지만 네. 신형 정석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자, 두 선수가 지금 결승전 펼치고 있는데 너무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이제 이런 이 이름 자체가 또 주는 그런 무게감이 있고요.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센 상대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신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김승구, 김은지 선수가 사실 최근에 많이 이제 초등 대회에서 좋은 두각을 네. 나타내고 있고, 뭐 실제로 제가 뭐 김승구 선수나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해설한 적도 뭐 종종 있는데요. 이제 두 선수를 차례로 꺾고 왔어요. 신동현 선수는 32강에서 김승구, 8강에서 김은지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후보 두 명을 다 꺾고 지금 결승에 왔고요. 그러니까 임경찬 선수는 어떻게 보면 두 강자를 만나지 않고 결승에 왔는데 상대가 뭐 상대도 굉장히 강하죠, 신동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의 어떤 두 강호가 아닌 또 다른 강자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신동현 선수는 지금 결승전을 3번째 치르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럴 때 중요해요. 야, 근데 신동현 선수 감각을 보니까 확실히 좀 바둑이 자신감이 붙었네요. 방금 눈목자로 둔 수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이라면 이렇게 벌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흙이 나가고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약간 뭐 엉성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서 너가 여기 뭐 나올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못 나온다. 내가 끊어서 못 나온다. 이런 뜻이고, 사실 이런 수는 두기가 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수를 두기까지는. 그런데 이런 수를 그냥 망설임 없이 뒀다는 것은 확실히 기세가 올랐습니다. 사실 시합에서, 대회에서 신동현 선수가 저는 이제 결승에서 본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네. 이제 결승을 못 올라왔던 이유가 그 두 선수, 앞서 설명드린 김승구, 김은지 이 두 선수와 이제 결승 전에 뭐 8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좀 패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본인으로서는 아쉬웠을 텐데 이제 또 오늘 이렇게 그 선수들을 다 꺾고 결승까지 왔거든요. 오늘은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 신동현 선수의 그 어떤 기세에 그러니까 임경찬 선수가 변화를 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별무신통이에요. 이제 이 한 점 잡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중앙 쪽에서 맞게 되면 뭐 별무신통입니다.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신동현 선수의 과감한 이 행마가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런 감각은 어떻게 해야지 좀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감각 좋은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많이 보는 게 있고요. 또 자신이 직접 사실 생각을 하고 직접 실전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감각을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약간 좀 익숙하지 않고 또 내가 약간 겁나서 그런 걸 못 둘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감각을 믿고 이제 직접 둬보면 지금 보세요. 백이 중앙이 지금 너무 단단해졌잖아요. 성공했습니다. 흙이 사는 데는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 지금 흙이 사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히려 붙이고 이런 행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이 돌이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면 그건 좀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러니까 사는 건 어렵지 않지만
뭔가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끊어서 백감을 썼고요. 지금 끊어서 둔 것도 약간은 악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악수냐면 흑돌이 이런 곳에 오잖아요. 네. 그럼 이 교환이 안 돼 있다면 붙이고 이제 차단해야죠. 한 칸 띱니다. 그러면 끊기는 게 있으니까 끼우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끊으면 수가 났어요. 그럼 백도 원래 받아두어야 했던 건가요? 백이 받는 거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뭐 흑돌이 오고 흑이 붙였을 때 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끊어두는 교환으로 인해서 그런 뒷맛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백이 기분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패를 져도 되거든요. 중앙이 엄청 두터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점은 잡히지만 뒤로 이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두텁습니다. 신동현 선수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임경찬 선수도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 뭐 크게 차이 나는 형태는 아니고 약간 기분 나쁘게 당한 정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도 기민합니다. 지금 이제 이 두 점을, 백두 점을 버렸을 때 이 교환이 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 그렇다면 임경찬 선수도 이젠 이 두 점을 잡으면 안 돼요. 자, 따냈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뒀잖아요. 네. 이 도를 악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호구 치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3의 교환이 오히려 이젠 악수가 됐죠. 뭐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고 손을 빼서 둔다면 뭐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흑도 일단 악수를 둬줬기 때문에 여기 지키고 뭐 후위를 도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두 점 잡을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두 점을 잡습니까? 네, 이제 버리죠. 네. 신동현 선수가 안 살리죠. 중앙으로 행마해서 버립니다. 물론 잡았죠. 잡았지만 3-3을 들어왔을 때 뻗은 수로 맞고요. 원래는 이렇게 둔다면 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교환이 돼 있잖아요. 그럼 백이 움직이는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둬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두 점이 너무 사실 별 것이 없어요. 임경찬 선수가 좀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네, 약간 손 따라 뒀다고 봐야죠, 이건. 바로 움직이네요. 네, 바로 움직여서 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응수타진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귀는 바로 수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응수타진을 미리 물어봤고 이제 상대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기 때문에 또 둘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별거 없잖아요. 지금 집이 귀가 크잖아요. 바둑 처음 배울 때도 귀변 중앙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를 배우듯이 사실 귀가 크죠. 지금은 귀가 깨졌고요. 귀를 깨면서 변도 깨졌습니다. 약간 기분 나쁩니다. 백이 계속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뭐 아직 초등 최강부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이제 약간 불리해지면 사실 또 잘 잠글 수 있는,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기량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좀 실패가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중앙을 두고 있지만 그 자리는 뭐 받아서 두겠죠. 네, 일단 날일자로 두었고요. 뭐 백은 네, 연결을 해서 뭐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제는 흑도 손을 돌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자리 뭐 선수고요. 받을 때 좀 사실 지키고 싶지는 않지만 백의 세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키면 이제 뭐 바둑이 약간 기분 나쁜 정도? 좀 발이 느린 느낌도 들어요. 지금 이수요. 네. 네, 그렇게 보이지만 백이 워낙 튼튼하죠. 튼튼하기 때문에 지켜둬야 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두고 조금 발이 느리더라도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쵸. 사실은 거기가 일감이에요. 받아만 준다면 너무 기분 좋은 교환이고 이제는 뭐 이렇게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찔렀죠. 그러면 받아야 돼요. 이제 응수를 해야죠. 그리고 저곳에 있지 않는다면 지금 신동현 선수가 확실히 기세가 좋네요. 지금 이제 좋은 감각을 보여준 이후에 또 정교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리를 끊겨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면 백이 여기도 선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네, 저 교환들을 그래서 해놓은 거군요. 네, 교환을 그래서 했고 여기 두는 교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손을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면요.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면 상대가 끊더라도 알기 쉽게 살아요. 아래쪽에서 대마가 쉽게 삽니다. 신동현 선수가 수읽기가 정확했네요. 네, 손 빼죠.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원래 같으면 이렇게 받고요. 네, 지금 뒤로 받죠. 이렇게 받고 상대가 여기 둘 때 미는 게 된다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선수잖아요. 네. 그럼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만 지금 흙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났는데요. 속절없이 한 점이 잡혔잖아요. 이거는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한 칸 띈 걸로 냉정하게 지켜뒀어야 되거든요. 네. 흙집이었던 곳이 백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집으로도 백이 앞서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집으로 앞서면은 흙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곳 중앙은 집으로 세지 않고 두터움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한다면은 괴롭습니다. 이제 여기 끊는 약점까지 나중에 노릴 수가 있어요. 당장은 안 됩니다만 나중에 백돌이 조금만 오면 노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바둑은 신동현 선수 너무 잘 두고 있네요. 신동현 선수가 핵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임경찬 선수도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지금 일단 이렇다 할 기회를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둘 데가 아니라 여기 빨리 걸쳐 가야 되는데 자, 뻗어서 뒀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이어서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끝내기 후수 10집짜리입니다. 손 돌리겠죠. 길을 지킬 것 같은데요.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확실히 지금의 어떤 자신감을 대변하는 수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두고 나오니까 그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앙 쪽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돌이 자꾸 중앙 쪽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좋고 바둑이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신동현 선수가 좀 바둑을 리드해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승부수 날려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바둑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백에 좀 열분을 노리고 내가 물론 나도 얇지만 상대의 열분을 노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건 너무 쉬워졌죠. 지키잖아요. 임경찬 선수 좀 과감해져야 할 텐데요. 네, 지금 백집이 뭐 중앙 두터움을 제하더라도 40집이 넘는데요. 흑집도 40집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45집까지도 나는데 덤도 있고 이곳에 두터움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라도 들어갔어야 뭔가 변화를 구해볼 수 있는데 이제는 변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돌이 지금 못 살아 있는데 임경찬 선수 승부수 들어갔습니다. 그냥 중앙을 지키는 정도로는 바둑이 안 되니까 승부수 들어갔어요. 여기 아래쪽이랑 좀 네, 비슷하네요. 아까 우악이랑 네. 비슷한 모양이 나왔네요. 네, 임경찬 선수가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뒀는데요. 근데 뭐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네, 거긴 선수고요. 이런 자리 두면 너무 위험해요. 잡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옥새라고 표현하죠. 지금 또 백이 선수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리 갈 겁니다. 자, 안전하게 간 거예요. 한 줄 들 간 것은 이제 뭐 돌이 부딪히면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안전하게 갔습니다. 네. 근데 흑이 사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 피해 없이 살기만 한다면 물론 바둑은 뭐 흑이 또 추격을 하는 입장이 되죠. 하지만 이게 패가 있기 때문에 백이 패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런 수는 팩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 교환을 해두는 걸까요? 일단 거기를 패감 쓰면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두텁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되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최대한 두텁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안 돼요. 지금 두는 수들이 그쵸? 잡혀서 안 되지만 그냥 대마를 잡으러 가도 네. 이 대마를 이렇게 패하지 않고 그냥 잡으러 가도 사실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흑은 패감이 없고 백은 패감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하는 작전으로 패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자, 패감이 없어요. 그 자리는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이죠. 잡히는 순간 바둑이 끝날 것 예,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크잖아요. 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아래쪽 중앙까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뭐 변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신동현 선수의 마무리하는 그 수법이 네. 사실은 대마를 다 잡으러 가도 마무리가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요. 그냥 과감하게 패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패감을 써서 패를 이기니까 이제는 바둑 다 뒀잖아요.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이 없더라도 백이 뭐 이겨 있는 그런 형세가 됐습니다.
이후 수순이 더 진행됐지만 신동현 선수가 102개승을 거뒀습니다. 종국 직후의 모습이죠. 임경찬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내용이 되었고요. 신동현 선수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학년이어서 마지막 연도인데 우승해서 기쁩니다. 초반에 실수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상대가 다시 실수해줘서 많이 풀려가지고 이기게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 같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동현 선수가 정말 행마도 좋았고 바둑 내용을 계속 리드해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반에도 눈목자 행마를 보여줬고요. 또 중반에도 이제 중앙으로 향하는 그런 행마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런 행마가 자신감이 뒷받침돼야 들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번 문체부 대회에서 또 김승구, 김은지 선수를 연파하고 네. 이렇게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반면에 임경찬 선수 또 결승에서 신동현 선수를 만났는데 본인의 기량을 다는 못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보여준 것보다 더 잘 둘 수 있는 선수인데요. 결승전에서 약간 내용이 아쉬웠고 신동현 선수가 좋은 내용으로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무리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신동현 선수 행마뿐만 아니라 수읽기 부분도 정말 섬세하게 잘하는 선수인 것 같고요. 임경찬 선수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학생 최강부 대국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